저는 5년 전에 결혼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인생을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생각해요.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별별 이상한 인간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가 갈리는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인간들 중에 오늘 이야기하는 저희 시누이처럼 망나니 같은 인간은 본 적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쪽 집안 식구들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니까 결혼할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 만약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알았다면 당장 우리 부모님부터 이 결혼을 반대하셨을 거예요. 어느 누가 결혼 준비하면서 이미 시집가서 애 낳고 살고 있는 시누이에 대해 알려고 하겠습니까? 제 남편에게 별 문제 없고 시부모님 두 분 성격에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죠. 제 남편은 37살이고 하나 있는 친누나인 시누이는 41살입니다. 이젠 가족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남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정말 어릴 적부터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녀서 고등학교에서도 강제 전학당하고 간신히 졸업장만 딴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도 자기 누나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는데 그래도 시부모님은 아픈 손가락 일합시고 가족들 모이면 시누이만 대놓고 편애합니다. 정작 제 남편은 시누이와는 달리 착실하게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댁 집안의 희망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시부모님은 항상 큰딸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런 시누이가 20대 때 사고치고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겠다 했을 때는 시댁에서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긁어모아서 혼수 맞춰서 시집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착실하게 일해서 돈 모으며 살았고 부모님 용돈까지 챙겨주며 살았는데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너는 혼자 앞가림 잘할 수 있지라고 하시면서 숟가락 하나 보태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꾸준히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돈 허투루 쓰지 않고 월급 대부분을 착실하게 모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집 구하고 혼수까지 다 맞추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시댁 집안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 결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시부모님이 저희는 빼고 시누이만 챙겨준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솔직히 서운하기도 하고 약간 배신감 같은 것도 느꼈어요. 남편이 연애할 때는 자기한테 누나가 하나 있다는 말 정도만 했지 이렇다 저렇다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굳이 캐물어 본 적도 없고 저도 위로 친언니 하나가 있는데 옛날에는 많이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이제 둘 다 나이 드니까 그냥 성질 죽이고 부드러워지는 거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언니가 몰래 제 옷 입고 나가면 저도 언니 방에 쳐들어가서 비싼 화장품 막 바르고 저녁에 둘이 마주치면 중내산에 싸우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누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구나 정도로 생각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쪽 집안의 상태는 좀 심각할 정도였어요. 일단 제가 결혼하고 나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누이는 중학생 때부터 키가 반에서 제일 컸고 또래 남자애들에 비해서도 덩치가 크고 성격이 포악했기 때문에 불량한 남자애들과 어울려 다니며 같은 학교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가는 일도 자주 있었고 동네에서 그 집 딸이라고 말만 해도 얼마나 유명했는지 우리 남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누나 덕분에 졸업할 때까지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막 나가던 시누이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불량한 남학생들 오토바이 뒤에 타고 끼리끼리 어울려 다녔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이었고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타 지역으로 강제 전학당하고 그 뒤로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이 모이는 똥통학교에서 졸업장만 간신히 딴 것 같더라고요. 직업도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회사를 다닌 적은 없고 예전에는 보험도 팔아보고 네일 아트나 속눈썹 연장일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백수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습달 될 때까지 기술을 몇 년 배워야 될까 말까 길어봤자 반년, 보통은 한두 달 안에 일을 그만두고 놀고 먹기 바빠었어요.
어떻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 어떻게 몇 년 정도는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는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애를 낳고 집에 있었고 시누이 남편이 공장 다니며 돈을 벌었지만 월급은 250만 원 정도 수준이라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벌어오는 돈으로는 세 식구 겨우 입에 풀칠 만한 수준이었고 그래서 저희 모르게 시부모님이 뒤에서 매달 얼마씩 생활비 보조를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끔 명절날에 시댁에서 다 같이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매부는 시누이와는 다르게 성실한 사람 같았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목표도 있어 보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우리 시누이 같은 망나니를 만나서 고생하며 사는지 그게 가장 의문이었죠. 작년까지는 어떻게든 참고 살았던 것 같은데 올해 초 큰 사건이 터졌어요. 시누이가 다른 식구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어디에 투자를 했나 봅니다. 주식인지 도박인지 다단계인지도 알 수 없고 어디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시매부가 알아챘을 땐 모든 통장 잔고는 하나도 없는 데다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비까지 엄청난 상황이었죠. 주변 재산 다 말아먹고 한순간에 빈털터리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얼마씩 모아오던 적금도 손을 대서 싹 다 날려먹고 시부모님 카드까지 빌려서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버린 덕분에 시댁 집안의 돈이란 보는 씨가 말라버렸죠. 자기가 가진 돈만 날렸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마통의 카드론에 이상한 곳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저는 이런 생활 견디기 힘들었던 매부가 결국 아이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평소 우리 시누이의 행실을 생각해본다면 별로 놀라울 것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산 것이 훨씬 놀라운 일이죠. 아무튼 매부는 이혼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애 키우며 산다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돈이나 양육비 같은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 다시는 두 사람 앞에 애엄마로서 나타나지 말라는 것이 유일한 이혼 조건이었답니다. 아무튼 이혼하고 떠난 사람들은 떠난 사람이고 그럼 이제 남은 시누이가 문제인데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살던 집까지 날려버리고 별 수 없으니 저희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 와중에 아버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지 시누이가 예전에 하던 네일아트라도 할 수 있게 모아두 신삼짓돈까지 털어서 가게를 차리라며 돈을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돈을 새 가게짜리를 알아보거나 미래를 위해 쓴 것이 아니었고 그 돈마저 어디다 처박았는지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빈손으로 시댁에 나타났대요. 정확한 금액은 저는 잘 모르지만 남편 말로는 대충 4천만 원은 넘는 돈이라 했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이랑 그날 술 한잔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1년 내내 아끼고 모아봤자 2천만 원 모으기 빠듯한데 한 달 만에 남들의 1년 연봉을 어디다 날려버리고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전부 날려버린 시누이도 대단하다 싶었는데 전 재산 다 날리고 이혼당한 딸한테 무슨 생각으로 시부모님이 큰 돈을 쥐어줬는지도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정신 차린 적 없이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이혼하고 이제라도 뒤늦게 사람 되어 착실하게 살기라도 할 줄 아셨던 걸까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저와 남편은 다시 한번 시부모님의 판단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시누이한테나 시부모님에게 실망스럽고 서운한 것은 있어도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적은 없으니까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살 길이나 알아서 가자는 생각이었죠. 지금 제 뱃속에는 6개월 된 아이가 있었고 남편도 그냥 시댁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식구들끼리 챙기면서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시댁보다는 친정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고 우리 엄마 아빠도 제게 잘해주고 싹싹한 성격의 남편에게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은 종종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오면 자긴 나중에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 거라는 소리도 하기 시작했죠. 뭐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지만
남편이 얼마나 자기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꼈으면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된 건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다니는 직장 근처에 신혼집을 구했고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요. 친정부모님은 서울에 계시고 시댁은 조금 더 아랫지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제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해서는 시누이가 우리 동네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 누나가 격리로 취직을 했는데 그게 너네 동네 회사 근처인가 보더라. 당분간 너네 집에서 방 하나 내주고 지내면서 돈 모을 때까지만 같이 살아라. 남편은 어머님 전화 받자마자 당연히 싫다고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었어요. 저도 평소에 시누이가 얼마나 성격이 안 좋고 청소도 절대 안 하는 등 생활 패턴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싫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시누이를 우리 집으로 보내지 말고 차라리 시부모님이 돈을 줘서 방을 구하게 하던 고시원에서 살게 하던 밖에서 지내게 하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그냥 막무가내셨죠. 아마 다음 주에 짐 싸서 너네 집으로 갈 거야. 어차피 아직 애도 없는데 작은 방 하나 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직구들끼리라고 자기 할 말만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남편은 전화통화하다 말고 너무 열이 받았는지 뒷목 잡고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저는 설마 진짜로 우리 집에 오겠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자기 누나에게 우리 집에 올 생각 말고 밖에서 알아서 방구하라고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답장도 없었대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넘게 지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그냥 알아서 다른 곳에 방구했나 보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남편이랑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으려고 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시누이가 짐 가방을 들고 밖에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서 미쳤냐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오냐고 소리를 질렀고 시누이도 자기가 동생 집에 왔지 뭐 볼 곳 왔냐고 일단 밀고 들어오려 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서 가만히 놔뒀다가는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서 일단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고 들어와서 이야기라도 해보자고 했죠. 우리 부부의 작은 평화가 이렇게 깨지는구나 싶고 순간 저도 아찔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먼저 시누이에게 말을 했어요. 제가 임신해서 민감한 문제도 있고 자기는 누나랑 한 집에서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당장 방구에서 나가라고요. 두 사람이 금방이라도 싸울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시누이가 먼저 알겠어. 내가 빨리 방구에서 나갈게. 일단 오늘 하루만 재워줘 여기 작은 방 쓰면 되는 거지라고 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첫날에 큰 마찰은 없었지만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와서도 너무 분하고 억울했는지 손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라 저와 남편도 출근하지 않았고 아침부터 빨리 방구에서 나가라고 큰 소리가 오간 후에 남편과 저는 외출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남편이 뭐라고 할 때마다 알겠다고 집 구할 거라는 말만 계속하고는 은근슬쩍 저희 집에서 뭉개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인 저와 남편은 불편해 죽겠는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지냈어요. 한 번도 장을 봐온 적도 없으면서 우리 집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어서 음식을 꺼내 먹고 난 그릇은 식탁 위에 그대로 어질러 놓더라고요. 차라리 싱크대에 넣어서 물이라도 받아놓지 나이는 이제 곧 40이고 결혼 생활도 10년 넘게 한 사람치고 너무나 철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깔끔한 성격에 어떻게 보면 저보다 살림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모습 볼 때마다 화를 내고 잔소리도 심하게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워낙 제멋대로의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 남편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두 사람이 몇 번 충돌을 했었는데 빨리 집 구하겠다는 말만 계속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얼굴 몇 번 못 본 사이라 정말 불편했어요. 우리 집인데 편하게 옷도 못 입고 밤이 되면 거실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먼저 퇴근하더라도 남편이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집 근처 카페나 공원에서 남편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들어오는데
왜 내가 내 집에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저도 점점 짜증났어요. 참고 지내면 알아서 나갈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그대로 우리 집에서 뭉개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도 얼굴만 마주치면 으르렁대며 싸우려 들었고, 저 없을 때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부모님과도 싸우고 안 좋은 이야기도 서로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평소 점잖은 성격이지만 시누이가 워낙 드센 사람이라 둘이 싸웠다가 무슨 큰일이라도 날까봐 저는 무서워서 남편을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는데 시누이가 출근을 한 지 며칠 안 됐을 때 일이었죠.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오나 생각했는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완전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새로 일하게 된 직장에서 환영회를 했던 모양인데 무슨 사람이 자제력도 없이 이 정도로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발로 기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길래 저러다 조용히 자겠지 생각하고 남편과 저는 안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이 한 소리 한다는 걸 술 취한 사람 붙들고 무슨 말을 하냐고 나중에 술 다 깨고 내일 이야기하라고 말렸어요. 한참 후에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시누이가 주방 냉장고 선반 하나를 완전히 부러뜨리려 놨더라고요. 물건도 주방 바닥에 떨어져 있고 엉망진창인 상황이었는데 시누이는 손에 소주병 하나를 들고 당황한 듯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딱 한 잔만 더 마시려고 했는데 얘가 저절로 떨어졌네. 저희 결혼할 때 혼수로 사온 300만 원짜리 냉장고가 왜 혼자 선반이 부러집니까? 주방의 처참한 광경을 보니 너무 놀라고 속상해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남편도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회식도 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는 원래 술을 잘 안 좋아하고 친정부모님도 사업을 하면서 미팅도 하고 접대도 많이 다녔지만 술이 취해도 딱 기분 좋을 정도로만 마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술주정 부리는 사람도 처음 겪었고 그게 우리 집 주방이라는 점이 너무 짜증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참다 못하고 자기 누나랑 싸우기 시작했어요. 진짜 미쳐서 술 처마셨으면 곱게 들어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내 집에서 나가 앞으로 찾아올 생각하지도 말고 남편이 시누이 방에 들어가서 짐을 거실로 집어던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본 시누이도 화가 났는지 두 사람이 붙들고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죠. 뒤에서 제가 울면서 남편을 뜯어 말리다가 시누이한테 밀쳐서 뒤로 넘어지게 되었는데 넘어진 순간 뱃속에 아이 생각이 가장 먼저 나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달려왔고 진짜 지옥 가수라 장이 따로 없었네요. 다행히 옆집에서 우리 집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일찍 출동하면서 상황이 진정됐어요. 두 사람이 주먹 다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서로 밀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크고 작은 상처가 생겼고 뒤로 넘어졌던 저는 다음날 산부인과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저도 아이도 별 이상은 없었어요. 당연히 그 길로 시누이는 바로 우리 집에서 쫓아내버렸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던지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다음날도 시누이는 출근이었는데 술 때문인지 출근조차 못해서 일주일 만에 회사에서 잘렸답니다.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도 잘리고 갈 곳 없는 시누이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 남편이 시부모님에게까지 전화 걸어서 앞으로 우리 집 찾아올 생각하지도 말고 자식은 누나 하나만 있다 생각하고 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러는 거 아니라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셨지만 남편은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이제 앞으로는 시댁 근처에도 안 갈 거랍니다. 시댁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올 일도 없고 연락이 오더라도 안 받는데요. 어느 정도 어지러운 상황도 마무리되고 제가 정기검진 받으러 병원 다녀오는 길에 남편이 자기 집안 꼬라지가 이래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남편 잘못은 아니라서 저도 서운한 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누나한테 치이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앞가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된 거죠. 아무리 예전에 일진이고 잘 나갔어도 나이 40 다 되도록 하나도 철이 안 들고 사고나 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진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시부모님에겐 가장 소중하고 신경 쓰이는 큰딸이잖아요. 뭐가 그리 예뻐서 시누이만 챙기고 싸고 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자식 취급도 안 하니까 앞으로 정말 인연 끊고 남이라 생각하고 살려고요. 남편도 못난 자기 부모 대신 처가 부모님한테 더 잘해드리고 싶다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